안녕하세요, 홍살롱입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또 올리고 시작합니다. 구독자가 2명이 늘어 32명이 되었으나 갑작스러운 한 분의 구독 취소로 인해 31명이 되었습니다. 좀 취소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31명으로 한 명의 구독자가 또 늘었습니다. 이거 참 100명을 모으려면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시청하는 것도 좋지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홍살롱 시작합니다. 9월 5일입니다. 목요일 밤 8시에 상암에서 열린 한국대 팔레스타인의 경기는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상암 참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피파 랭킹은 한국이 23위, 팔레스타인이 96위로 상당한 전력차를 보였으나 참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날 열린 한국대 오만의 경기, 원정 경기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약으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축구에 상암 참사가 있다면 과연 야구에는 어떠한 참사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스레드라는 SNS 아시나요? 스레드에서 스치니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3경기를 선정하였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한번 홍살롱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신이들이 뽑은 한국 야구의 참사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적어주시면 그 경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AS 특집으로 한번 찾아뵙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기를 선정하였습니다. 순서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경기를 먼저 나열한 것 뿐이고요. 이 3경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보면은 이 3경기 한국대 도미니카 2021년, 한국대 일본 2023년, 그리고 한국대 일본 2006년 각각 요코하마 참사, 도쿄돔 참사, 도하 참사 이렇게 참사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나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도 하죠. 첫 번째 경기인 한국대 도미니카의 경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야구 동메달 결정전 경기였고요. 요코하마 참사라고 불리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2021년 8월 7일 토요일 대낮 12시에 벌어진 경기입니다. 당시 한국 야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경기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올림픽에서 최악의 타격력에 투수 운용력이 맞아떨어진 역대급 참사로 평가받았습니다. 사실 당시 동메달만 획득하면 병역이 면제라는 것 때문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쉽게 따서 군대 안 가는 거 아니냐는 등등. 야구 팬의 마음은 올림픽 야구가 실망스럽지만 내신 동메달을 따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껌 사건 아시죠? 그 사건으로 유명한 경기가 바로 이 경기입니다. 당시의 경기를 보면 조금은 답답한, 그리고 세계 야구와의 수준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경기입니다. 선발 투수는 당시 하나 이글스의 김민우 선수이고 이 경기 전까지 불펜의 특정 선수를 흡사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었습니다. 사진 오른쪽에 당시의 선발 라인업인데요.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기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초반부터 실점을 하면서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1회부터 투런 홈런을 맞고 이어서 넘어가고 그때 투수를 자주 바꿨었습니다. 1회 4점이나 먹혔습니다. 비가 왔었고요. 김현수, 박건우 선수의 연속 안타로 1점을 만회했었습니다. 4회에 김현수의 홈런으로 조금씩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이스 박세웅 선수도 안타를 맞으면서 2점 차에서 3점 차로 벌어졌었죠. 5회 대한민국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전에 성공하여 6대5가 되었지만 우리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뒤에 5점을 더 주어 10대6으로 패했습니다. 8회에 역전을 당했었죠. 이 경기는 당시 코로나로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러졌고요. 이 경기 이후에 감독도 사퇴를 했던 충격적인 경기입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6개 팀 중 3등 안에도 들지 못했다는 국제무대에서 한국 야구의 현주소를 확인한 경기였습니다. 13년 만에 올림픽에서 시상식에도 올라가지 못했죠. 두 번째 경기입니다. 한국 대 일본 2023년 WBC 조별리그 예선전이죠. 2위까지 8강에 진출하며 8강 진출 시 대만 또는 쿠바와 경기를 하게 된다는 생각에 해볼만하다
무난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A조, B조가 이제 1, 2위 팀이 각각 만나서 4강 이제 미국으로 향하게 됐는데 2위로 올라간다면 A조 1, 2위 팀과 해볼만 하지 않느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미국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당시에 많이 했던 것 같고 사실 방심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 무속인들도 예측을 했는데 무속인들 대부분이 4강 간다고 그렇게 점을 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호주와의 첫 경기에서 8대7로 패배하며 반드시 일본을 잡아야만 8강 진출이 가능했던 이 경기,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선에서 탈락한다면 2023년 프로야구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일본이 많이 앞서는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한일전의 그 기적을 바라는 상황이었고요. 선발 투수는 당시 김광현 대 다르비슈였습니다. 선발 선수들의 이딴 부진으로 우리나라는 할 수 없이 김광현 선수를 택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막는 듯 했으나 경기는 거듭되면서 수준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르비슈의 공은 아주 위력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김하성, 에드먼 선수 그리고 이정우 선수에게 기대를 걸어야 했던 상황이었죠. 김광현 선수도 초반에는 공에 힘이 있었습니다. 2회까지는 조용했습니다. 경기가 수수전으로 가는 듯 하다가 3회 초에 뭔가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양의지의 투런프가 뭔가 우리도 일을 내겠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이 경기를 보는데 양의지 선수가 가볍게 딱 넘겼을 때 이거 뭔가 우리나라가 좀 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우 선수의 적시타로 3점까지 우리가 내었고 3대0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뭔가 계속해서 터질 것 같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때부터 참담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본 선수에게 도루를 허용하고 선발 투수의 제구력이 급격히 흔들리고 거기에 또 일본의 적시타, 점수가 나기 시작한 일본 타선은 계속해서 점수를 냈고 역전에 성공합니다. 도쿄돔은 일본 사람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원태인 선수가 어쩌지 막았지만 역전을 당했습니다. 5회에는 홈런을 맞고 점수는 점점 벌어지고 우리나라에 올라온 투수들은 힘을 써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본 선수들에게 맞기 시작했습니다. 6회에 박건우 선수의 홈런으로 점수차가 좁혀지면서 희망은 이어지나 했으나 6회 우리나라는 다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올라오는 투수마다 상대 타자를 제압하지 못해 답답했던 경기였고 한국과 일본의 야구 수준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무기력하게 그냥 무너졌던 경기입니다. 이 경기로 인해 우리나라는 호주에게도 밀려 예선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의 프로야구가 외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이후 전임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많이 회자된 경기입니다. 도하 아시안게임 야구 한국 대 일본의 경기입니다. 2006년 12월 2일 토요일 9시에 열린 경기입니다. 감독은 당시 김재박 감독으로 프로야구에서 내노라는 선수들이 출격을 했습니다. 도아시안게임 야구 방식은 6개국이 참가하였고 풀리그로 성적순으로 메달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너먼트 자체가 없었고요. 풀리그로 경기를 해서 거기서 1, 2, 3등이 금운동을 따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조별 경기에서 무조건 다 이겨야만 금메달을 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회에서 첫 번째 경기에서 대만에 4대2로 패배했고 일본에 10대7로 패배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야구를 못하는 나라인 필리핀, 태국, 중국만 제압을 하고 3위로 동메달에 그쳤습니다. 당시 경기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으며 한국 대 일본의 경기가 졸전인 이유는 당시 일본은 사회인 야구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우리는 프로 최정예 멤버라는 사실이 이 경기가 졸전 참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최고의 마무리 투수가 일본의 트럭 운전사한테 홈런을 맞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대만전 패배 이후 남은 경기를 모두 이겨야 금메달을 바라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만은 선수들이 좀 구성이 좀 괜찮았었고 당시 LA 다저스 선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사회인 야구의 구성인 일본은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대였습니다. 7대7에서 마무리 오승환이 3점 홈런을 맞아 패배한 경기입니다. 이 당시 충격적인 것은 2006년 WBC 4강 진화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겁니다.
불과 WBC 4강 이후에 1년도 되지 않아 일어났던 참사였습니다. 유튜브에 하이라이트 영상이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3회에 4점을 먼저 득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공격에 일본에게 5점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끌려가다가 동점을 만들고 겨우 동점을 만들었지만 9회 홈런을 맞으면서 경기에 패했었죠. 당시 에이스 유현진이 점수를 준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중계를 하던 허구현 해설위원, 현재 총재님께서는 한국 야구에 있어서 오늘은 국치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참사 경기를 통해 앞으로의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이번 편을 준비했고요. 또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 앞으로 있을 프리미어 1, 2 대회에 선전을 기원하고요. 꼭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살롱 라디오의 시그니처 코너이죠. 오늘의 명언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명언은 엄청나게 유명한 선수입니다. 베이브 루스입니다. 이분은 투수로 선수 생활을 시작하고 타자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신 엄청난 레전드 선수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홈런왕 했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밤비노의 저주의 그 밤비노가 베이브 루스입니다. 이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소규모 유튜버로서 포기하지 않고 좋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계속 홍살롱 노력하겠습니다. 이 라디오를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고자 하는 일 포기하는 순간 그것은 실패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성공의 한 에피소드로 남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해서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살롱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약속드리며 여러분들 부탁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